자, 뉴욕 증시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완전히 접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추가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뭐 어떠한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수치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3대 지수 모두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야간 선물 옵션을 보게 되면 우리는 0.8% 정도 빠졌어요. 찝찝하네요. 뭐 네. 어제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반등폭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돌림이 나오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조금 내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도 더욱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쵸, 이왕이면 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보다도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그만큼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가지고 하나씩 좀 국채 시장부터 좀 잡아오셨는데요. 영국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이제 시간에서 한 2%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데 있어서 그쵸. 사실상 영국에서 나왔던 뉴스 보도가 큰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게 되면은 이 구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BOE가 가지고 있는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을 추가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나스닥 선물이 상승이 나오게 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하락폭이 상승폭을 많이 되돌렸다가 네. 매 오후에 다시 상승폭을 올라가더라고요. 키웠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이 연동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I 에셋 같은 경우에는 길티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글로벌 채권 시장이 사실상 동요가 어느 정도 멈추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BOE는 통화 긴축 재개까지 유예를 두겠다고 언급했고 이 글로벌 시장의 안정과 당분간 리스크 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BOE에서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왔던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신들의 보도였던 거죠. 외신의 보도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SPI 에셋이 코멘트를 했었던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BOE에서 공식적인 이제 이 답변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나온 답변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이 첫 번째 국채 매각을 정부 예산안 발표가 있는 10월 30일에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루 더 늦춰서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한다. 뭔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되는데 그날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구체에 부담이죠. 대한 부분이 만약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부담감이 사실상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군요. 그런 부분을 하루 더 유예를 해서 11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네. 12개월간 총 800억 파운드를 매각할 것으로 예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만약 그 예정대로 하지 못했던 물량 관련돼서는 후속 분기에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많은 부분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튀어오르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갔겠네요. 네. 결국은 뭐 동반적으로 상승이 네.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게 되면서 보합권까지 내려갔었다가 그랬군요. 장 후반에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세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영국의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유가가 또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미국 쪽에서 사우디가 이제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냥 비축에 풀어버린다고 얘기하네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뭐 코앞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여기서 유가가 네.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선거 관련돼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될 그렇죠. 예, 이런 파괴될 수 포석이 있고. 있어서 결국은 전략 비축류 관련돼서 최소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네. 정도 이제 방출을 하게 될 것이다. 음.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는 유가가 한 3%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었고, 네.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역시나 5%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미국의 날씨가 우리나라 지금 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좀 따뜻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쓸 일이 좀 적어졌겠네요. 그에 따라서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게 될 아. 것이다 라는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날씨가 올해 온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역시나 한 10% 정도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상품 가격에 대한 하락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기대해 볼 네. 수 있게 될 거고, 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경기 침체가 많은 부분이 이제 야기가 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로 환율이 약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 강세가 보이게 되는 이러한 이제 로직이 공고했었었는데 네. 이것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감도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 후반에 사실상 상승이 나오는데 뭐 보탬이 됐던 내용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장 시작할 때 가장 강했었다가 장 중간에 약했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종목들도 뭐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증권사 호평도 있고 다양했던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잡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은 실적 위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네네네. 하고요. 먼저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했습니다. 장 개시 전에 실적 발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골드만삭스 관련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탄탄히 나왔다라고 첫 보시면 단추가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 보게 되면 2% 넘게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뭐 장 후반에는 결국은 0.43% 이제 오르면서 끝나기는 했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골드만삭스 관련돼서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최대 조직 개편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의 상승폭을 되돌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그랬군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기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 실적 발표를 방산 했습니다. 쪽이죠. 예. 네, 로키드 마틴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실적치에 부합 내지 약간 미스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가 확실히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8% 넘게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실적 관련돼서 실적 시즌에서 얼마만큼의 실적이 잘 나오는에 따라서 주가가 거기에 반영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분위기도 좋았었고, 뭐, 반도체라든지 성장주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반도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세가 그닥 크지는 못했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플러스 관련돼서 생산의 물량 자체를 조금 줄인다. 라는 그거는 뉴스보드가 나왔었거든요. 악재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 후반에 네. 애플의 상승폭이 동반해서 더욱더 커졌었어야 됐는데 그쵸, 그런 그쵸. 부분을 많이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큰 폭으로 빠지게 될 텐데 뭐 어제는 그렇게 크게는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카이웍스라든지 아니면 커버 같은 경우에도 네. 한 0.09% 상승해서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이런 점은 일단은 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스타인에서는 애플이 27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가이던스 관련돼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 한 자릿수 후반대에 대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의 눈높이로 기준 네. 잡아야겠네요. 그렇게 예,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7일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나 제시를 할지 다 같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 외에도 실적 발표가 나와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넷플릭스가 될 텐데 이 부분 쪽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실적 잘 나왔어요. 가입자 많더라고요. 네, 가입자 수도 역시나 좋았었는데 네.
매출액이라든지 EPS 모두 다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지금 시간에서 한 14% 정도 상승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월가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가 더욱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광고제 도입하게 되면서 총 유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당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광고 도입제가 사실 11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더욱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쪽도 될 수 있는 건데 시간 외에 또 다른 이 실적 발표가 또 항공주 쪽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 어떻습니까?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 네, 발표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는 시간에서 한 7% 정도 올라요. 괜찮았네요. 뭐 네. 그것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컨센서스를 EPS 그리고 매출을 모두 다 상회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역시 경영진들이 예. 코로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실적은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어제도 대한항공이 3분기 실적 관련돼서 호실적에 대한 전망으로서 맞아요.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한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와주니까 관련된 국내 종목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 두 종목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나스미디어. 이건 약간 넷플릭스 보신 것 같고, LIG 넥스원 또 방산 쪽입니다.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네, 나스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렇죠. 거였어요. 광고 도입제 관련돼서 파트너사로 선정될 한국 뭐 파트너사. 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가 시간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죠. 갭 상승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초반부터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보유자 영역에서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네. 오히려 그에 반대로는 에이스토리라든지 예. 아니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지금까지 넷플릭스 관련돼서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반대로 반영이 오늘부터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토리 아니면 뭐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러한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들은 오늘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작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미 컨센서스 자체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사실상 요즘 사우디 방한 지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폴란드에 네.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사실상 실적과 주가의 괴리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좁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찬스군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상 누적 수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저가를 이용한 매수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랑 관련 있는 나스미디어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고 LIG 넥스원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 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미국장의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 스트리밍과 그리고 방위 산업 쪽으로 연결을 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